네, 이어서 중국과 관련한 사안들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정치적인 최대 이벤트인 양회가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증시 측면에서 보자면은 중국의 증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가운데 그래도 뭐 경기 둔화라든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시장에 미칠 여파,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관련한 이슈들 오늘 보다 자세하게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시간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최근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몸살이기 양회였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그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회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양회에서는 통상 그해의 경제 목표를 크게 봐서 이제 국민 소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수출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중국은 그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만 확실하게 했고 심지어는 GDP 지표까지 6에서 6.5 숫자를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특징적인 것은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언급이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난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정부 문건이나 발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였던 이제 회의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을 의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양회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양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이 많은 것은 또 사실인데요. 올해 양회가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처음으로 또 마련된 양회가 아니겠습니까? 샤오캉 상회에 대한 비전 같은 부분은 올해는 어떻게 또 제시가 됐나요? 예, 그래서 이 소강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중진국 건설인데요. 예. 이것에 대한 언급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모호한 뜻이긴 하지만 예. 중국은 2020년 GDP가 2010년 GDP의 2배가 되는 것을 소강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 수량적 지표로 됐고 그래서 금년도 중국이 그 GDP 목표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네. 2017년, 18년까지 성장분을 빼면 앞으로 2년 동안 연평균 6.2% 성장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묵시적으로 6.2%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 100년의 꿈, 그래서 공산당을 만들고 나서 100년 만에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번 정부 정책 발표에서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감세 그리고 재정 지출 이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네. 그래서 감세에서 한 2조, 재정에서 한 3,800억 위안, 우리로 치면 거의 뭐 한 350조 가까운 이런 돈을 지출해서 GDP를 한 2.6% 정도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아마 6.2의 GDP 성장은 무난하게 달성하는 이제 그런 뭐 목표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예. 것은 지금 중국이 작년에는 한 9가지 정도의 정책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10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미국 중국은 때문일까요? 뭐 모든 산업이 다 개방이 돼 있는데 이번에 포커스한 것은 금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은 아마 자본시장 개방이 가장 중요한 금융에서 이 이슈가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 2월 달에 회의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석이 언급이 없었는데 중국의 금융산업은 특히 직접 금융산업은 중국의 핵심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까지 금융을 굉장히 낮게 봤다가 이제는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이게 금융으로 번질 것을 이미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금융산업 특히 이 은행이 아닌
그 증권과 같은 투자은행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이게 명확히 밝혔고 그것에 아마 시작이 연초부터 아마 증권 정책, 자본시장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샤오칸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안을 내놓은 양회가 되었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여파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삭제됐던 것, 금융 쪽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지금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역 전쟁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쟁은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쟁점으로 보지만 그것 자체가 전쟁인데요. 미중의 무역 전쟁은 무역, 기술, 산업, 금융.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태도는 무역 전쟁으로 시비를 걸고 네. 기술 전쟁으로 목을 조르고 금융 전쟁에서 이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이 명확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국이 무역에서는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2000년 초반까지 1조 달러어치를 수입을 늘려서 미국으로부터 무역 수지 흑자를 제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지만 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협상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술 이전 문제, 기술 이제 어떻게 보면 도둑질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라는 것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국유 기업에 보조금 주지 말라는 산업 정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금융에 관한 얘기는 아직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번 마지막 협상에서 환율을 협상 대상 안에 올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드디어 이제 금융 전쟁에 발을 살짝 들어놓는 이런 거죠. 그래서 무역 전쟁 같은 경우 무역 수지 흑자는 1년 만에도 줄일 수 있고 6개월 만에도 줄일 수가 있지만 이 기술 문제도 이번에 중국이 양회의에서 그 외자 투자법을 고쳐서 기술 보호를 하겠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구조 문제나 금융 개방의 문제는 3개월, 6개월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예를 들면 트럼프 임기 2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길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정말 깊이 있는 시각에서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 점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미국이 이렇게 금융 쪽에서 결국 이익을 취하려고 이번 전쟁을 걸었다면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 3월 27일 만난다고 그러다가 연기돼서 4월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더 연기해서 6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지금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가 가미된 이제 협상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변수는 결국은 트럼프의 재선 이제 여부가 갈려 있고 그러겠죠. 또 중국으로서는 시간이라는 문제를 무기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트럼프로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무역, 기술, 산업, 금융 네 가지 안 중에서 이 무역과 기술 분야의 합의를 가지고서 트럼프는 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00%로 가는 것이 맞지만 아마 한 51% 선에서 잠정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마 상반기 안에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 협상의 중간 단계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이어짐에 따라서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국 모두에 지금 손해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는 또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그 외신이나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무역 전쟁 한 7개월을 돌아보면 트럼프의 완승, 중국의 완패 이런 이제 느낌으로 많이 나오지만 좀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7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5%나 줄었고요. 중국의 대미 수출은 8%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수지 흑자는 362억 불이 더 늘었습니다. 중국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최근 동향을 보더라도
그 중국의 대미 수출은 한 3%, 4% 줄어드는 반면에 네. 미국의 대중 수출은 26%, 4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자가 저것이 서로가 손해를 보는 건 맞는데 이것의 타격은 이게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컸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미국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여기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이 보지만 중국이 과거에는 무역이 전체 GDP 한 62% 갔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밖에 되지 않고 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한 18%입니다. 그래서 전체 GDP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한 3.6% 선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절반이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1.8%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감세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한 2.6% 이상의 GDP 증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금년 GDP 수치에서 이 대미 수출의 감소로 인한 영향은 GDP 수치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감세라든지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MSCI 같은 경우에도 중국 A주의 편입 비중을 높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 증시가 상당히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보자면 20여 %가 올랐고 이를 보면서 또 투자자들은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어졌던 중국 증시의 화랑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90년 이후로 놓고 보면 이제 5번의 저점이 있었고요. 예. 이번 2019년은 이제 6번째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계 최악의 증시가 금년 1, 2월 달에는 최고의 증시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위기는 투자의 기회다. 이제 이런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일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네. 결국은 지금 중국의 경우는 뭐 한국에서는 최근에 중국 경제 위기 뭐 이런 말이 나오지만 지표를 보면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꺾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1년 3개월이 지났고 오히려 네. 지금은 중국 경기의 바닥이 어디냐를 이제 탐색하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 뭐 실물 경기보다 먼저 반응을 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마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목할 것은 그 두 차례의 그 한국에서 중국 증시를 본 2007년이나 2015년 같은 주가 급등은 네. 총리 주가였습니다. 그래서 원자바오 총리하고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게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을 만든 것인데 예. 이번은 특이하게 이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이 금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주식시장 개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증시의 상황은 사실은 조금 재미있게 얘기하자고 하면 이번 증시의 상승은 시진핑 주가다. 시진핑 주가. 그래서 네. 총리 주가와 주석 주가의 차이가 네.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주석 주가가 더 갈까요?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증시가 얼마나 또 오름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급격한 오름세 이후에 사실 중국 증시가 이 상승의 연속성을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하고 또 급격하게 꺾인 과거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증시 전망이라든지 유망 업종이라든지 피해야 할 업종 제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중국 증시의 특징은 이제 유통시장의 80%가 개미들의 이제 맞아요. 거래이기 때문에 네. 급등락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정책이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직접 금융시장에 관여를 하는 이유는 미중하고의 무역 전쟁에 대한 사전 대비자 포석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지도자가 이제 언급을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그 강하게 언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증시에서 자금 조달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미중의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네. 중국 내부적인 부채 비율 축소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쳤는데 여기 중국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은감 원장이 나와서 이 은행이 우리 같으면 재테크 상품이 지금까지는 증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는데 이 재테크 상품을 주식 투자의 비중을 높여라. 그리고 보험 자산에 대해서도 운용에 있어서 네. 이 주식 비중을 높여라. 그리고 이제 직업연금 여기도
이제 주식 비중을 높여라. 예. 이제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수요 진작책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중국이 지금 뭐 거의 5달에 걸쳐서 5월, 6월, 8월, 11월 MSCI, FTSE, 이 S&P 다우존스 세계 3대 지수가 다 지수 편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장은 아직 중국의 개미나 기관들이 이 관여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먼저 선매수해서 올린 이제 시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2달 동안 중국 주가가 올라간 것을 보면 철저하게 외국인이 좋아하는 중국의 소비 관련. 그래서 이익이 얼마가 네. 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종목에 포커스를 했고 아마 본격적인 이제 중국 정책이 먹히는 장에서는 중국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금년도 중국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중국이 뭐가 결핍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테크 기술, 두 번째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무역 전쟁 다음번은 기술 전쟁이면 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기술 개발을 안 하냐? 아닙니다. 2배, 3배를 더 강화할 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상반기 안에 그 거추왕반 기술주 전용 시장을 개설할 정도로 기술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 개방하면서 네. 필연적으로 직접 금융을 높이기 때문에 증권은 같은 직접 금융시장.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중국에서 봐야 될 것은 소비, 기술, 금융 이 3가지 섹터가 아마 시장을 아마 좌지우지하는 큰 업종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과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려감보다는 조금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씀해 주신 업종군들 중심으로 또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